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무사 기본종합반에서 행정소송법을 담당하는 정인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해야 할 것인지가 하나일 텐데요. 일단 다른 과목 이야기보다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이 행정소송법이 뭐냐, 제가 잠깐 필기를 좀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때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고 불러요. 사법은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부르고, 이에 반하여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세무사 선택 과목 중에 세 과목,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민법과 상법의 경우에는 사법 영역에 속하는 거고, 행정소송법의 경우에는 공법 영역에 속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법리가 조금 구별이 되다 보니까 이 각 과목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공부를 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고, 어찌됐건 행정소송법은 공법 영역에 속한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행정소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험들,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다른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험을 봐요. 변호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는데, 행정법은 그래서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행정법 영역에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시험 영역은 딱 행정소송법 영역이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법이나 상법에 비하여 양이 매우 적어요. 이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46개밖에 없어요. 46개 조문에서 여러분 시험에 50%가 조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46개 법 조문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아니면 조문 그대로 지문을 구성해가지고 옳은 지문,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공부 분량이 매우 적다.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전부 다 제 스스로 공부를 해봤고, 특히나 저는 지금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종합반에서는 행정소송법을 가르치지만 따로 단과반으로는 상법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과목을 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각 과목의 이제 단점과 장점을 잘 아는데, 일단 다른 과목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소송법을 해야 되니까, 행정소송법의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양이 적다. 양이 적어서 여러분을 공부 부담을 시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행정소송법의 경우에 그러면 4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사심 문제를 오지선다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200지문인데 46개 조문을 가지고 200지문을 구성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0%의 경우에는 판례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다른 과목들도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되고요. 행정소송법 그렇지 않아도 양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 양을 어떻게 더 줄이느냐, 이 판례를 얼마만큼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시험 이제 강의 시간에 함께 공부할 교재가, 다시 여기 올까요?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소송법 신강이라고 하는 교재인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뭔가 조금 도둑놈 심보 같기도 한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의 로망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저 책을 쓸 때부터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의 경우에 판례는 양이 매우 방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판례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최소한으로 여러분에게 학습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 분량을 완전히 확 줄였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합격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 분량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우리 학원에서의 커리큘럼이 일단 첫 번째 기본 강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또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인데 최종 정리 또는 뭐 마무리 강의라고 해서 파이널 강의라고도 하고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제 책의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소송법 신강의였잖아요. 저는 기본 강의 때도 객관식 때에도 최종 정리 때에도 이 한 권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객관식 따로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위한 강의 자료 따로 보고 이러면 이미 기본 강의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책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한 권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자, 그런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주요 이제 목표가 이론을 공부하는 게 목표인데, 저는 기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권으로 끝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교재 안에다가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객관식까지도 전부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우리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이론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객관식도 같이 풀이를 할 거예요. 저는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객관식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 때는 뭘 해요? 그래서 객관식을 다 풀진 않고 홀수번 위주로 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객관식 종합반 개강을 할 텐데, 객관식 종합반 때는 원래 이제 객관식을 풀이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객관식 때 저를 다시 만나게 되셨을 때 이 이론을 대부분 까먹고 오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까먹은 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식 때도 이론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제 이때는 짝수번을 풀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보다 객관식 강의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번 공부했으니까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를 저는 이제 기본으로 해서 기본 강의 때도 이론하고 객관식 풀고 객관식 때도 이론하고 객관식 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도 기본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작년에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필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쓰면서 전달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조금 수월한 것 같아가지고 필기를 하는데, 필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필기하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드려도 그걸 자꾸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필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요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필기 노트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필기 부담 없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수 있게 했으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직접 만나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